제가 워낙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다가 민주정부가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한 운동이 환경운동이에요. 제가 초선 때는 우리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우리나라 강 5개를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다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 뭐 산재 문제도 다루고 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이런 것까지 해서 안전 문제 다루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깥에 생명안전 넷하고 거기에 박래군 뭐 이런 김혜진 이런 친구들 다 들어와 있죠. 그거 대표를 하거든. 그런데다가 이게 일본이 방류수를 흘려서 우리의 바다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 홍범도장 기념사업 이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이거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특히나 요즘 이제 당내가 내부 갈등 때문에 계속 복잡하고 실은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연식으로 이쪽부터 뒤쪽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당에 그래도 중진이고 이런 중진 입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좀 잠시만요. 당에도 도움이 되고 또 후배들도 좀 더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죠.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것도 대한민국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앞장서니 중요한 거는 다 하시는 분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그중에서 이렇게 제일 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저쪽에 이제 공격이 이게 이제 워낙 다양하니까 저쪽에 공격이 이제 굉장히 많고 민주주의라는 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저 새끼들이 뭐 저렇게 자꾸 몰아가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후쿠시마 방류를 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완전하다면 자기는 어디다 보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우리가 왜 대변해서 주장을 해요? 우리 정부 이거 참 제정신 아닌가 봐요. 제가 지금 이제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왔는데 일본 산업경제성에서 2018년에 그 산하의 다핵종 제거 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이 방류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가지고 5가지 방안을 냈어요. 땅속에다 묻는 거 2,500m를 뚫어갖고 거기다 묻는 거 시멘트로 해가지고 아주 고형화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내놨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3,000억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뭐 2,500억엔, 뭐 1,000억엔, 3,300억엔 중에서 제일 34억엔이 들어가는 바다 방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싸구려로 택한 거지. 있는 5가지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일본은 돈 아끼는 이득이라도 보는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얘기만 듣고 일본한테 이익을 주는 우리 국민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에 그냥 저렇게 방조하고 안전하다고 또 그걸 그 밑에 세상에 이 정치인들까지 다 나서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장관한테 당신 이거 아냐 당신들 회의할 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죠. 그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해라. 대통령이 국민들 반대하니까 곤란하니까 일본에다 대고 처리하는 방법이 34억엔 들이는 바다에다 흘리는 거 말고 증류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핵적은 안 날아가요. 증류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하자. 그러면 그게 한 340억엔쯤 들어가거든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본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좀 해라 그랬더니 뭐 그것도 뭐 금방 하겠다는 표정은 아니야. 했다가 또 꼽혀가지고 쫓겨날 테니까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청년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걱정이실 텐데 그 힘을 모아서 잘 해야죠. 부장님하고 좀 연락을 하고 좀 네, 잘해주셔요. 네, 네. 부모님 그리고 혹시 뭐 내일 일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달 하는 이제 그 문화제를 해요. 18차 문화제를 하는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체력이 되시면 오셔서 논문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떠실까 싶네요. 힘드셔서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게 괜찮. 어쩔지 모르겠네. 네. 시간이 어떨라? 여기서 보면은 다른 방도 또 걸어가야 되는. 우리 또 이제 일어나야지. 네, 힘내시고요.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도 뭐 사진 한 장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사진 찍어야 돼. 국민 안전 외면하는 정부 여당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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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좀 약간 친정 대현 씨쪽 한노이가 열려서 여기 제가 해줄게요. 환경부 장관하고 이 좀 문제를 맞춰줄게요. 아직도 한 네. 번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맞춰 딱 그래서 맞죠? 그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3시부터 했는데 7시, 4시까지 상의를 하고 왔어요. 네, 알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국민분들을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시면 너무 저희 청년들도 함께 행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전국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의원님 힘내시라고. 네. 네. 그래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혹시나 오염수 방류에 저지해주시고 이 문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흘리면 안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알프스로 핵종을 좀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앞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바닷물로 확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죠. 특히 이제 거기에 삼중수소나 이런 거는 70만 베크럴이 나오는데 일본의 방류 기준이 7만 베크럴, 우리가 4만 베크럴, 6만 베크럴, 우리가 4만 베크럴이래요. 그게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바다를 확 섞으니까 1500 베크럴로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저 바닷물로 많이 섞으면 뭐든지 다 떨어지지.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흐르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 최소 30년, 지금 있는 걸 얘기하면 30년. 근데 앞으로 발생되면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근데 그 바다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바다는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거 흘려서 3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라고. 지금은 기준치 이하에 맞춰서 막 바닷물하고 섞어서 흘리니까 기준치 이하는 되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물에다 타면 싹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리를 집어넣으면 그게 녹질 않잖아요. 그냥 덩어리가 있지. 핵종이 안 녹는 거거든. 그럼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네. 삼중수소만 해도 30년 이상이 걸리고 나머지 핵종은 몇만 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흘리는 대로 30년 이상 흘리면 누적되니까 누적되고 난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해야 안심을 하지. 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미루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원전이 폭발돼가지고 발생한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흘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면 이런 사고라는 게 다른 나라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또 일어나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바다에다 넣으면 앞으로 바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68년인가 게럿 하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쓴 그 사이언스지에다가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뭐냐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면 이런 이제 동네에 이런 풀밭이 있어요. 이만큼.
이게 이제 공유지, 동네 재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풀들이 잘 나가지고 여기다가는 소 100마리를 넣어서 키우면 다 잘 자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그냥 공유지에 그래서 잘 키우는 거야. 그게 이제 각자 재산이지. 근데 어떤 놈이 욕심 부려갖고 한 마리 더 넣어. 다른 사람도 한 마리씩 더 넣어. 그러다 보니 이게 많아져가지고 풀이 자랄 틈 없이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여기 폐허가 됐어.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못 써. 그래서 그런 거를 공유지에 비고 우리가 함께 소유한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건데 지금 바다를 딱 공유지에 비구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후쿠시마 폭발이 2010년인가? 2011년인가? 내가 2012년이구나. 2014년에 3주년 됐을 때 내가 갔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 문제가 이제 계속 됐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고민하다가 2018년에 일본 산업경제성이라는 정부가 있는데 거기 산하에 다액종 그 제거 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산하에. 이 소위원회가 이걸 고민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5가지 방안을 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방안은 땅을 1,500m를 뚫어서 거기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시멘트랑 섞어서 고용화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세 번째는 수소를 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그거를 증발시켜가지고 핵종은 증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농축시켜서 그걸 처리하는 방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첫 번째 방안은 한 3천억 엔쯤 들어요. 그게 2천억 엔, 1,000억 엔, 증발시키는 거는 한 340억 엔쯤 들어. 바다에 흘리는 거는 34억. 5가지 중에서 제일 싼 걸 택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게 흘리는 거야. 우리 정부는 뭐냐 말이야. 다른 방안이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내놨던 검토했던 다른 방안이 있는데 일본은 싸게 하려고 그걸 택해서 우리는 우리 바다가 걱정되고 그러면 야 그거 말고 두 번째 방안이라도 하자.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방안이니까 니네 그거 하는 거 우리 동의하는데 우리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니까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니네 돈 좀 더 들여갖고 해라. 정 안 되면 우리도 조금 더 올게. 뭐 이렇게 하든지. 네.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따라간다고 하니까 답답해. 이건 그래서 잘 싸우면 막을 수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제 바다가 공유제인데 다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바다라는 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일본의 사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들만 택해서 강요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들이 이제 청년이고 미래이고 살아가야 될 이 땅 그리고 이 바다가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 경각심 좀 갖고 크게 이렇게 앞으로 7월 1일에 규탄대회도 남대문에서 있는데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단식투쟁으로 결의를 보여주셔서 저희도 함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지 응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국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서 들어왔어요? 예. 그 명함 명함 좀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정선 때 그 우동 아 그랬구나. 예. 맞다. 그래. 봤다. 그래. 민서 뭐 청년이었잖아. 문소령이야. 아, 네. 네.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 저 전에 전당대 할 때 그때 우리 캠프에서 이랬어. 내가 저 옛날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민주정부가
가서 그러고서 이제 되게 그때 민정운동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그게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택한 일은 환경운동이야. 우리 동네 중남서 살기 돼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환경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하고 우리나라 강 전체를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5대강, 섬진강, 금강, 낙동강, 한강, 영산강 바로지로 다까지 1년에 하나씩. 그래서 이제 강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고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강은 큰 강을 걸으면 글로 들어오는 물이 글로 들어오는 그 근처를 다 유역이라고 해요. 유역에 있는 환경요인이 들어오는 물을 보면 다 알아. 어떤 게 문제다. 그러니까 강 본류를 걸으면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강의 환경 상태도 보고 또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보고 그러려고 강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당의 대표적인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를 갖고 그러다가 울트로위원회하고서 울트로위원회를 또 같이 그래서 운동을 아니고 근본은 환경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이제 산재 문제 이게 목숨을 일하다 목숨을 잃는 문제 그다음 가습기 살기 문제 세월호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이런 것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쭉 일을 해와서 바깥에 있는 안전을 다루는 생명안전 넷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걸 같이 해서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국회에 내가 그 대표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운동과 생명안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다루었던 사람으로 후쿠시마 문제는 딱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문제. 그런데 이 후쿠시마 이 문제는 우리의 바다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국민운동가의 후손이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부 이사장이에요. 이게 그래서도 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당에 이런저런 내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안 싸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내가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앞장서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도 단합시키고 좀 더 이제 세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맞습니다. 그 중진 의원님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단체인 모성에 돌입하게 되셨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너무 감사한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은 국회의원들을 하고 뭐 이런 물론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노선 방향이 있어요. DJ 때부터 민주주의를 먹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정신이고 이거를 그때그때 잘 관찰해 나가야 돼요. 그게 정치하는 철학이고 이게 약화되면 안 돼요. 이제 요즘은 효율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의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 걸 좀 다시 잘 세워야 되고 청년들이 이제 나서서 잘 세우시고 그동안 이제 7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또 지켜오셨던 민주당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모두 이제 그런 정당의 강화 강규 그리고 가치관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도 잘 이어서 이렇게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당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진 한 장 찍어. 자, 한 번에 찍고.
국민안전 외면하는 정부 여당 규탄한다. 규탄한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또 이제 윤재갑 의원님의 뒤를 이어서 이게 또 이제 계속 또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계시고 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또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쇼츠도 또 올려야 되니까요. 뭐 이 일은 우리가 꼭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일이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그 일본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했던 그 일이나 또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외치는 일본 교과서를 보고도 정부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게 대일 구력 외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안은 그거를 훨씬 넘어서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일본이 이 문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되고 나서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3주년 때 후쿠시마 현장을 갔었는데 그 방류수, 오염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염수를 가지고 그래서 2018년에 일본의 산업경제성의 산하에 핵종 제거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이 처리하는 방안을 5가지 내놨어요. 땅 2,500m를 파서 그 안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콘크리트화해서 보관하는 방법, 수소하고 연결해서 보관하는 방법, 증류시키는 방법, 바다에 방류시키는 방법, 이 5가지 내놨는데 비용은 첫 번째 거가 3천억 엔 이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2천억 엔, 1,000억 엔, 또 이 증류하는 거는 340억 엔, 방류하는 거는 34억 엔. 제일 싼 걸 택한 거예요. 일본은 경제적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싼 걸 택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뭐예요? 다른 방안이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데, 일본 정부도 되고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다른 방안을 해라. 니네 돈도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이 하는 대로 기준치 이하로만 내보내면 그냥 안전하고 괜찮다.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기준치 이하로만 하면 안전하다.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이거를 한 번 흘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바닷물에다 30년 이상 흘리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것만도 30년 흘려야 돼. 그러니까 전혀 30년 이후에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게 아니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될 때까지는 보류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꼭 막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당의 중진인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일은 꼭 막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관심도 모아주고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또 알리도록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의원님 입술이 많이 트셨어요. 축제도 트셨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도 맛있어. 지금 마음 아프시다고 괜찮아요. 말씀하시는데 또 얼마 전에 저희가 2021년도와 22년도 같은 경우 원희룡이하고 성일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직접 반대를 하고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게. 그걸 또 대역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 그쪽 사람들은 분해 구조가 좀 이상한 거죠. 네. 제가 니키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원시원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또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해양 그 오염 폐기수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 국민의 안전에 지켜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알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도 지치지 말고 그리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제가 가슴 아팠던 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우원식 의원님 여기 뵀는데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 속상하고 관계 없어요. 기존에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아니 이제 어제 처음 시작하는 날 취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보도가 많이 나고 그리고 내일은 또 당대표님이 여기 또 들리신다고 합니다. 네. 3시 반에 또 들린다고 하니까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예.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재명의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일단.